안녕하십니까. 원형이정의 명리산책. 지난 시간에 식신격과 상관격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격에 대한 또 설명이 남아있고 또 예시도 들어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상관격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도 한 2, 3회에 걸쳐서 예시를 통해 설명을 드려야만 보다 빠른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상관격에 유형해 가지고 5가지를 적어 놨어요. 그래서 목화상관격, 화토상관격, 토금상관격, 금수상관격, 수목상관격. 다시 말하면은 목화토금수가 일간이라고 할 때 이 목의 상관이 화가 되고 화의 상관이 토가 되고 토의 상관이 금, 금의 상관이 수, 수의 상관이 목이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관격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런 상관격의 경우에는 상관이라고 하는 속성이 설기를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간이 신강하든 신약하든 상관은 설기작용을 합니다. 신강할 때야 오히려 설기가 좋지요. 그 상관을 통해서 재를 생하게 하고 또 그 재로서 관을 생하게 해서 이 상관격에는 오히려 부자가 된다든지 또는 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목화상관, 화토상관, 토금상관, 금수상관, 수목상관 이 경우에 2가지의 특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선 이 목화상관, 화토상관, 토금상관, 금수상관, 수목상관 이 5개 중에서 제가 표시해 놓은 목화상관과 금수상관을 제외한 화토상관, 토금상관, 수목상관은 관을 보기 싫어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관이 오면은 그건 상관격에서 파격이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 목화상관하고 금수상관에는 관을 필요로 하느냐? 관이 오히려 기란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짤막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화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로 이루어져 있으면 사주가 조열하기 쉽습니다. 또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윤습한 기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목화상관이 신강하든 신약하든 여기에는 수라고 하는 관이 필요합니다. 수라고 하는 관이 와도 아무런 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화토상관이나 토금상관 이런 수목상관에는 관이 오면은 파격이 돼요. 다시 말하면은 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목화상관에 수가 온다고 한다면 이 조열함을 시켜서 목에 윤습한 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목화상관이 신강하든 신약하든 수는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조후의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조열할 때 수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윤습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하고 목화 상관격으로서의 작용을 잘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금수 상관격에도 관이 필요합니다. 금수 상관은 너무 냉한해요. 너무 차갑고 춥지요. 이럴 때 화라고 하는 관이 온다고 한다면 이 조후의 역할이 대단해집니다. 금을 화기로서 적당히 조정할 수도 있고, 또 이 수를 갖다가 따뜻한 그러한 온기를 띤 물로 만들어 주어서 이 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화토상관이나 토금상관, 이런 수목상관에는 어떤 조후라는 의미, 화토에서 너무 화토 중탁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메마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토금상관 이런 데에 관이 오게 되면은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상관이 관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상관, 견, 관, 이화백단이라. 이화백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관백관, 경관위화백단이라고 하는 말은 상관이 관을 보게 되면 모든 화의 근원이 된다. 다시 말하면은 그 단초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말에 해당되는 것이 화토상관, 토금상관, 수목상관의 경우가 되고, 목화상관과 금수상관은 여기에서 벗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상관이라고 하는 속성은 관을 보면은 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직에 나가 있는 분들이 주로 정관이 됐든 평관이 됐든 관을 용신으로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상관운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파직을 당한다든지, 또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한직으로 좌천이 된다든지, 그런, 또는 아예 그 관직을 버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관격에서는 5가지로 나눴을 때 그 관이 필요한 경우와 그 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경우, 이러한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또 이 목화상관이니 화토상관이니 이럴 때 가능한 한 일간은 좀 신강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관은 설기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웬만큼 신강하지 않고는 이 상관의 설기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일간이 신강하지 못한데 설기가 강하게 일어나면 상관상진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이 상관상진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전부 상친 사라진다. 상관상진, 파료상관. 이 상관상진이나 파료상관이나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진상관격이라는 게 있고 가상관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상관상진이나 이 파료상관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진상관격일 때예요. 진상관격일 때는 오히려 상관이 너무 왕해서 일간이 길을 못 핀다. 너무 설기가 심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 상관상진 파료상관을 시킬 수 있는 게 인수라고 하는 육친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수에 극을 많이 받게 되면 상관이 세멸해요. 진상관일 땐 그게 좋지요. 상관성이 너무 강해서 일주가 힘든데, 인수에 의해서 상관상진이 된다든지 파료상관이 된다면 아주 좋은 그런 결과가 됩니다만, 가상관격에 있어서 상관상진이나 파료상관은 아주 해롭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상관격에서는 상관 자체가 용신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상관상진이나 파료상관이 되었다고 한다면 죽으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상진 파료상관도 우리가 상관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의해서 살펴야 될 하나의 수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요 5가지의 상관격에서 관을 필요로 하느냐, 관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구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진상관, 가상관에서 이런 상관상진, 파료상관의 의미, 그것을 또 연결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상관격의 유형에 걸맞는 그러한 상관격과 그 용신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상관격이면서 인수가 용신인 그러한 사주의 예를 들어놨습니다. 기축년의 신미월의 병인일 기축시가 됩니다. 자, 병화일주가 미월에 태어났습니다. 미월에 태어났는데 미 속에는 정을기라고 하는 암장이 있죠. 여기에서 정을기 중에서 기토가 아주 강하게 투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기토가 상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격입니다. 이 상관격이 되고요. 이 상관이 진상관일 수도 있고 가상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살펴보니까 이 사주에는 병화의 상관성을 띤 토라고 하는 이러한 상관이 굉장히 왕합니다. 그러니까 병화 일주는 지금 인이라고 하는 인수를 뿌리 삼아서 버티고 있는 셈이지요. 이렇게 상관이 태왕하면은 반드시 그 사주에는 인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인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여기
병화 자신이 앉아 있는 인목이라고 하는 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병화의 인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관격의 용신은 인수가 되는 상관용인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여담을 드린다면 어떤 사주가 있을 때, 이런 명조가 있을 때 우리는 격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그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의 사주를 놓고 그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사주 작성 후에 격을 잡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격이 정관격이냐 평관격이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은 내격 10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 특수격은 이제 그 예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관격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성품이 뭔가 정직하고 바르고 법을 준수하고 이런 긍정적인 면들의 그 정관의 성격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들을 그 상담자에게 그냥 가볍게 여담 삼아서 들려주게 된다. 물론 그 같은 정관격이라도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서 그 격에서 나타나는 작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관격이라고 하더라도 사주가 태약하면 그 사람은 정관격으로서의 긍정적인 면을 지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 상담 의뢰자가 자신의 격을 알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정관격의 얘기를 서너 가지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격을 잡았으면은 두 번째로 용신을 잡습니다. 그래서 용신을 잡으면 그 상담 의뢰자와 할 이야기가 많이 있지요. 용신이 예를 들어서 목이라고 한다면 인이라고 하는 어진면도 얘기할 수 있고, 동쪽이라고 하는 방향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직업도 목과 연관된 직업을 연관지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목 천간 10개가 나타내는 고정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목이라고 하면은 38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숫자에 대한 활용법, 전화번호나 어떤 자신의 비밀번호 또는 아파트의 호수 이런 데에 그런 목에 해당하는 상과 팔이라고 하는 수를 우리가 활용하게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이 목이라고 하면은 곡직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곧들 땐 곧고 구부러질 땐 또 구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색깔도 있어요. 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청색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한 한 그 사람이 길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용신 색깔의 옷을 주로 입는다든가, 또 그 용신에 의해서 깊이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용신을 충을하거나 극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거리를 두는 것. 또 어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은연 중에 보면은 거의 격이나 용신이 서로 생이나
도와주는 그런 관계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더라고요. 친구가 돼도 그러한 나름대로의 공통점이 있을 때 격이나 용신이 유사할 때 그런 거리감이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걸 통해서 격과 용신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고 난 후에 이분이 가장 궁금해서 어떤 상담을 필요로 해서 오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여쭤봐서 그러한 그 사안에 맞는 어떤 육친을 살펴요. 그 육친이 자기의 위치에 바로 하고 있는가? 그 위치를 떠나서 다른 데에서 어떤 귀신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그 육신을 살펴서 그 물음에 그 상대방이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얘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신살도 더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음양오행의 관계 뭐 이런 것을 다 얘기해 줘서 폭넓은 상담이 되도록 하지만 결국 결론은 격과 용신과 그분이 상대방이 알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실전에 가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나름대로 다양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격국과 용신에 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안점을 두어서 사주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일간은 미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미 속에는 정을기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어요. 그 중에서 본기에 해당하는 기토가 왕하게 투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상관이 되고 상관격이 되는 것이죠. 그 상관격이 될 때에는 우리가 인수라는 것을 빨리 찾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상관이 왕할 때에는 그 인수로서 상관을 극을 해서 기세를 꺾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상관상진이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인목이 있고 인중에 간목이 있습니다. 이 간목이 목극토 하는 작용에 의해서 이 상관을 어느 정도 제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이 미토 속에도 을목기가 있고요. 화의 기가 있습니다. 또 인도 목이 있고 병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병화일주는 결국 이러한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역시 신약한 것을 벗어나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인이라고 하는 인수로서 용신을 삼는데 이때 이 인수는 1인 2역을 하게 돼요. 혼자서 두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하나는 일간을 생해주는 작용, 하나는 이 사주에 병이 되고 있는 왕한 상관을 약화시키는 작용, 1인 2역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사주가 뭐 부귀 빈천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이 좋아야 합니다. 운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그 용신을 기준으로 해서 운을 살피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 병화일주는
처음부터 자신의 화운이 와줘서 나름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별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신이 목이니만큼 여기에서 인, 묘 이런 것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이 사주에 신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의 결정타는 이 을축 때문에 월지와의 충미충, 이것이 결정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월주의 신금과 을신충이 돼서 천충, 지충의 의미를 띠게 됩니다. 이런 때에는 어찌 보면은 백약이 무효인 그런 상황에도 이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사주를 재빨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역시 또 그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의 병이 있듯이 이 사주에도 병이 있습니다. 그럼 병이 있으면은 약이 있어요. 그때 이 사주를 통해서 본다면은 이 왕한 상관성을 띠고 있는 토가 병이 됩니다. 병이 아주 강해요. 그러면 병화가 어찌 보면 병들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인이라고 하는 약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 여기서는 비율로 봤을 때 병에 비해서 약이 약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거 사주의 병이 중하구나. 그러면은 약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 인목이구나. 그 인목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 미토구나. 그렇게 바로 파악해도 인목이 용신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약신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바로 쉽게 격과 용신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사주의 경우 보면은 정화가 술월에 태어났어요. 이 술 중에는 신정무가 있습니다. 신정무가 있는데, 신정무 중에서 무토가 본기가 투출했네요. 그러니까 화생토 상관격이 됩니다. 이 풀어나가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격을 잡고 용신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상담 의뢰자의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상관격이 돼요. 근데 이때 이 정화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세력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본다면 이 묘와 술이 만나면은 묘술 화국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여덟 자 중에서 이 정화 일간의 세력이 6자가 됩니다. 남아있는 것은 무토와 여기에 남아있는 신금이죠. 이렇게 일주가 태왕하고 그럴 땐 관을 용신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관을 용신으로 썼다가는 이 사주는 뒤집어집니다. 그것을 왕신촉범이 된다라고 얘기도 하죠. 그러면은 바로 이건 설기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설기구를 확장시켜서 결국 이르는 곳이 신금이라고 하는 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은 상관격이고 용신은 재가 돼서 상관용재격이다. 그러면은 결국 이 사주는 토금운이 좋지요. 상관생재가 되니까요. 그래서 대운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런 상관용재의 모습을 띈 운이 이러한 운이 되겠습니다. 재가 용신인 만큼 이 사람은 재물을 쌓는 데에 그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많은 재를 축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항상 호사다마라고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반대에선 나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민에서 이 인이라고 하는 목이 용신이 되는 신을 인신충으로 충합니다. 모르죠. 또 여기 세운이 있고 월운이 있고 그럴 때 인신충도 되면서 여기 사가 있네요. 이러면은 인사신이라고 하는 형까지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신 사명과 인신충이라고 하는 작용에 의해서 이 용신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다음 시간에도 이 상관격의 예를 들어 설명할 것이 많습니다. 우선 진상관, 가상관, 또 진상관이 변해서 가상관이 되고 가상관이 변해서 진상관이 되는 그러한 사주의 예들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